안녕하세요. 명상코치 릴리오입니다. 여러분들 연휴를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두려움과 용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불안함, 스트레스, 어떤 공포, 너무 세상이 급속하게 빨리 변화를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특히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문 앞까지 왔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년에 이제 얼마 있으면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 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 이 공포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벗어나서 더 긍정적이고 더 희망적이고 더 건강한 육체적인 건강과 이 정신적인 건강을 다 같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의 이론과 또 팩트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자 합니다. 뇌 부분을 좀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 그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아믹달라라는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 채널에서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 주제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편도체가 무엇을 하는 부분이냐면은 이 본능적 공포 스위치를 키는, 즉 그 스위치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외부 환경이건 어디선 간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반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뭐 스트레스 호르몬도 당연히 분비가 되고, 또 이제 공포감과 또 이 두려움,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같이 오면서 공격성으로, 왜냐하면 자신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성이고 이러한 이제 생존 이제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주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이제 그 fight or flight response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이제 도주 투쟁 반응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freezing이죠. 즉 freeze는 어떤 게 얼어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이 완전히 그 얼어버리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협이 왔을 때 그 위협과 맞서 싸울 수도 있고, 또는 도망갈 수도 있고 도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 그 상황에 완전히 장악이 돼서 완전 얼어붙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우울함을 느끼고 어떤 이런 뭐 아주 극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느끼면서 이제 뭐 심지어 공황 장애를 이제 겪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뭐 우울하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뭐 심리 전문가들이나 뭐 보편적인 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뭐 좀 걷는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걷는 것이, 즉 뭐 운동을 하거나 바깥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이유는 있습니다. 뚜렷한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바깥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주변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눈을 뜨고 좌우로 살펴보면서 시야가 측면으로 가죠. 이제 위나 아래보다는 측면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때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뇌의 그 공포 반응을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 아믹달라, 즉 편도체가 잠깐 이제 비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특히 이제 이런 우리가 주어진 지금 현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실내 안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도 눈을 감고 이 눈의 측면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쭉 이렇게 일종의 뭐 팔이나 다리나 뭐 허리를 이렇게 그 피는 동작 같이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눈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런 측면 운동을 계속 해주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바깥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이미 뇌에서는 아, 내가 지금 바깥에서 지금 걷고 있구나. 왜냐하면 눈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바깥에서 이미 산책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약간 그 편도체가 이제 비활성화되면서 조금 더 침착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명상도 좋지만 가끔 눈을 감고 이 눈의 그 측면 운동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그거를 지속적으로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의식이 더 굉장히 클리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어떤 그 두려움이나 뭐 불안함이나 이런 아까 얘기했었던 스트레스 반응이 켜지면서 그 도주 반응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투쟁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얼어붙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조금 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트라우마에 대한 그 강도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다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한두 번 해본 적일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런 거에서 어떤 불안감은 어떻게 보면 그 안 좋았던 경험에 관한 책임에 관한 나만의 혼동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각도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누구 또는 무엇인가가 그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갔는지에 대한 혼동이에요. 왜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안 좋았던 일이건 좋았던 일이건 누군가 때문에, 나 때문에 뭐 잘 됐어, 아니면 나 때문에 안 됐어, 누구 때문에 안 됐어, 아니면 잘 됐어, 이러한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거를, 어떤 거기다 레이블을 딱 놓는 거를 우리도 모르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또는 무엇 아니면 어떤 상황이 그 안 좋았었던 상황을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자신이 도발하지 그 일을 만들어내지 않았어도 감정적으로는 자신이 그 상황에 있었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그림에 자기도 모르게 그거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돼요. 미래로 계속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감정적인 요소를, 감정적인 기억에 대한 요소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제가 닥터 조 디스펜자 조 박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감정은 과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기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떤 좋았었던 안 좋았었던 일을 겪으면은 그때 그 상황에 대한 모든 뭐 날씨나 환경이나 주변이나 이런 거를 뚜렷하게 기억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뚜렷하게 기억하는 거는 우리 자신이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냐를 훨씬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몸은 그것을 화학적으로, 화학 물질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강아지한테, 개한테 물린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위협을 느꼈다는 게 있다면은 그 트라우마, 일종의 트라우마죠. 그러면 그 트라우마에 대한 그 물질적 어떤 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 물질적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길을 걷다가 산책을 하다가 어떤 큰 강아지를 보기만 해도 몸은 이미 예전에 자신이 느꼈었던 그 화학 물질들을 그 기억만으로써 끄집어내 가지고 몸은 다시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안 좋았었던 경험,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는 게 아니고 감정을 지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한테 필요한 요소고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하지만 감정은 마치 날씨와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날씨도 아주 뭐 너무 따뜻하고 뭐 햇빛도 너무 잘 나고 그런 날씨도 있고 미세먼지도 없고, 하지만 때로서는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춥고 뭐 태풍도 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지속적으로 바뀌어요. 변덕스럽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인생의 목표 또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적지가 있다면은 이렇게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이제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목적지를 향해 향하면서 가다 보면은 폭풍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파도가 뭐 몰아칠 수도 있고 날씨가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그 배가 방향을 항상 바꿀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날씨가 이렇게 개면은 기다렸다가 잠시 그때 목적지로 다시 꾸준히 또 향해서 갈 것인지. 인간은 여러 감정이 이런 날씨와 같이 우리의 의식, 우리의 어떤 깨어있는 의식을 납치 또는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한 안 좋은 특히 감정들에 휩싸이지 말고 장악당하지 말고 잠시 날씨가 좀 개는 것처럼 기다렸다가 감정이 좀 진정되면은 이성을 찾아서 나의 인생 목표를 향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보자 합니다. 자, 저는 명상고치 리오고,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